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마무리 좀 지어볼까 합니다. 사실 직업군인은 최근에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긴 했어요.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건 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어요. 지금은 다시 반등하는 시기예요. 네. 나의 자녀가 어차피 군복무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면은 일반 병으로 가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거쳐서 병, 임기제 부사관까지 병역의 의무도 해결하고 나의 특별한 스펙도 쌓고 나의 기술적인 부분도 가지고 학력까지 채워서 나랑 잘 맞으면 군에서 계속 복무, 나랑 맞지 않으면 사회로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과 스펙과 그리고 모아놨던 돈을 통해서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한테 한 뭐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과거에 예.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어떤 게 군 특성화가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군 가산복무. 이거는 내가 대학교에 갔을 때 대학교 학비를 1년치 혹은 2년치를 제공받고 그만큼 추가 복무를 하게 되는 거죠. 부사관 기준으로 민간 부사관은 의무 복무가 4년, 최소 계약 기간이 4년이에요. 근데 내가 1년치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5년이 되는 거고, 내가 2년치 장학금을 받았다면은 6년의 기본 계약 기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예. 고등학교 내내 지원금을 받고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게 위탁 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한 20년 전에 없었던 제도고. 모병 지원자하고 예. 장학생 지원자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금전적인 지원이나 각종 혜택을 보는 건 군 특성화가 유일합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부사관 과정은 임기제 부사관을 제외하고는 임기제 부사관이 결국 뭐 특성화 고등학교랑 결을 같이 하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는 기본 임기는 4년입니다. 장교는 3년 혹은 28개월로 확정입니다. 여기 육사랑 3사는 다른 개념이지만 군은 사실 뭐 그 부분이 제일 좀 부담되죠.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이전에는 계약을 종료하거나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네. 부사관으로 가는 거에 병으로 갔다가 임기제로 바뀌는 건가요? 병으로 가는 거예요. 병으로? 기술병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배웠던 거 그대로 하고 그 분야로 임관해서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전문성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임기제로 가서 또 장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 병사로 들어갔으면은 그 부사관 훈련을 별도로 안 받았는데 훈련소를 다시 가게 되나요? 임기제는 이제 양성교육 2주만 받으면 한 사를 가게 될 거예요. 그 이제 현역부사관이라고 그걸 하게 되면 부사교육 8주 교육. 예, 맞습니다. 예. 현역 부사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결국에는 호봉 산입을 말씀하시는 건데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다 예. 설명드릴게요. 이제 뭐 시간은 어느 정도 돼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명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시간에 제가 뒤에 또 위치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재 4시 40분인데요. 제가 어떻게든 빠르게 진행해서 6시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은 편이라 한 2시간, 3시간도 설명하는 사람인데 압축해서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하는 일은 동영상 그 82 정비대대 영상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재학생 대상으로 이제 학부모님 대상으로 설명하면서 중학생 이제 학생 학부모님도 이제 조명을 한 상태고요. 혹시 우리 재학생 학부모님 좀 계시죠? 거기 1학년, 2학년 학부모님 계실까요 혹시? 아, 네. 그리고 중학교 혹시 학생 학부모님? 네. 아, 좀 있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국방부로부터 TO는 21명 이제 받았는데 거기에 110%까지 운영 가능해서 24명까지 운영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작년까지는 2개 학급 22명, 42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한 학급이 줄어서 이제 21명을 바뀌었고 현재 24명까지 맥시멈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1학년에는 2명이 부족하고 2학년에는 저희가 이제 29명 중에 군대 안 가겠다는 애들이 이제 12명 정도 파악이 돼가지고 7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2학년은. 그리고 3학년은 지금 21명을 시작해서 5명이 탈퇴했다가 중간에 다시 6명, 7명이 들어와서 지금 한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재학생 학부모님 중에 관심 있는 분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2학년은 올해 2학기에 모집 절차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충원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3학년은 4월달, 6월달까지 충원하게 돼 있어서 이제 빨리 넣으면 될 것 같고요. 1학년은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내년에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발령나서 갈 상황이라서 제가 만약에 내년에 있는다라고 하면 올해 1학년을 뽑아서 그분은 무조건 이제 제가 3학년 될 때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다음 내년에 이제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만약에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그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가 다음 군특성화 부장선생님한테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정식 절차는 원래 국방부는 2학년 때 선발을 해서 3학년 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군특성화 과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특성화 과정 설명에 앞서서 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동아대 ROTC 장교로 2년 4개월 아까 28개월 복무하는 장교가 있다고 하는 게 그게 ROTC입니다. ROTC는 2년 4개월 복무를 하는데 2년 4개월 동안 제가 기계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병기부대 그러니까 정비부대 정비대대가 이제 병기병과거든요. 병기병과에 제가 2년 근무하고 소대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소위 중위. 그리고 중소기업에 제가 이제 좀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기업을 못 가고 대기업 저도 이렇게 겨우 면접 조금 보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 못 가고 중소기업에 제가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뒤에 설명할 적에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정도로 중소기업은 열악하다, 안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좀 다니다가 이제 그래도 제 친구 중에 교사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선생님 돼야겠다 해서 제가 교육대학원 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이제 군특성화고가 뭔지 일단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군특성화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 임기제 부사관이라는 제도 저희는 이제 임기제 부사관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임관을 하게 되는지를 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한 개 있는 것보다는 선택지가 2개, 3개, 4개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측면에서 군특성화 과정으로 만약에 직업군인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군특성화 직업군인을 생각 안 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취업을 하겠다, 내가 대학을 가겠다 해도 선택지가 군특성화 과정은 거짓말 좀 못하면 10가지 이상 됩니다. 내가 한 가지 진로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10가지 이상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군특성화 과정은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왜 군특성화를 직업군인을 해야 되는지 그건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아까 중소기업 얘기하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군특성화고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정도에 이제 국방부랑 교육부가 협약을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협약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병으로 가면 2년 2개월이었는데 그게 1년 10개월로 줄어들고 그리고 최근에 1년 6개월까지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다음 이제 공약 대통령 하는 분들이 10개월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군 부대 입장에서는 병역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만회하고자 최초의 시작은 병복무 2년 10개월, 1년 10개월 끝나고 전문화사라고 해서 1년 6개월을 하는 제도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제 10개 학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춘천기계공고는 아까 그 저희 장학사 하셨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2015년에 춘천기계공고는 국방부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통과가 되어서 2016년 군특으로는 9기, 군특 9기가 우리 학교로는 이제 군특 1기입니다. 1기인데 군특은 같은 기술을 사용하거든요. ROTC도 마찬가지로 뒤에 들어온 ROTC도 예를 들어 내가 40기의 ROTC가 들어왔다면 그 학교 입장에서는 1기생이 40기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군특 9기가 1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군에서 필요한 뭐 첨단 기술 분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처음에는 공고에 개설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상고 어떤 조리과라든지 여러 과들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입대하는 군, 그 다음에 주특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육군으로 보내고 어떤 학교는 해군, 공군, 해병대 이렇게 학교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춘천기계공고는 육군으로 보낸다는 말씀드립니다. 육군도 병기병과에 전차정비, 자주포정비, 장갑차정비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 육군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육군 학교 중에 하나가 춘천기계공고고 춘천기계공고는 10개 학교가 운영되다가 중간에 한 번 늘릴 때 그때 진입을 했던 학교입니다. 그 중간에는 없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온 학교들은 없고요. 이제 10개 학교가 이제 초창기에 시작을 하고 이렇게 육군 학교들이 있는데 저희는 육군에 해당되고 초창기에는 저희가 25명씩 2개 학급 운영하는 게 됐었는데 이제 저희가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한 개 학급이 잘렸고 그래서 이제 한 학급 2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작년까지 2개 학급이었고요. 올해부터 이제 한 개 학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공군으로 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병대로 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칭 변화 조금 아쉬운데 근데 아직까지도 옛날 명칭을 쓰시는 군인들이 좀 있어요. 군부대 가면.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학부모님들 학생들 보면 지인 내지는 친인척 중에 군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얘기해 보면 옛날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유급지원병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 유급지원병이 이제 그 전체적인 제도 명칭이었고 그걸 하는 병사를 전문병이라고 부르고 이제 임관하면 전문 하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 명칭이 좀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복무기간이 전문하사가 이제 1년 6개월이 최대였거든요. 1년 6개월 안에 단기 신분 전환을 못하면 제대를 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저희 졸업생 중에 이제 초창기 9기 졸업생 같은 경우 단기 신분 전환 신청을 깜빡하고 놓쳐가지고 부득이하게 하사 전역을 당한 사례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국방부에서 인식하고 2018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2020년 12월 22일 날 병역법 20조 2 20조 3 이렇게 통과되면서 거기에 용어가 임기제 부사관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 부사관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기계공고는 임기제 부사관 전문 인력 양성기관입니다. 국방부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병역법 20조 2에 보면은 이제 임기제 부사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병무청장이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된 사람은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그러니까 육군 기준으로는 1년 6개월 마치고 나서 4년의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간을 하사로 근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복무 기간은 6개월이고요. 최대 복무 기간은 48개월, 민간부사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48개월을 선택하면 민간부사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4개월까지는 개월수로 자기가 복무기간 정할 수 있고요. 24개월 이후부터는 24개월, 36개월, 48개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병역 준비역, 그러니까 민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서 병무청장이 선발을 한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은 임기제 부사관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춘천기계공고는 임기제 부사관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다. 그리고 병장 만기 전역과 동시에 하사로 임관한다. 그래서 양성기간은 양성교육 2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내지는 군단에서 양성교육 2주가 되면 임관을 하게 되고요. 48개월을 선택하면 민간부사관하고 동일하게 하사 3년차 때 장기복무 신청이 가능하고요. 하사 3년차, 4년차 때 복무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은 복무연장을 3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장기는 안 하고 난 복무연장만 할래 하면 의무복무기간 4년에 플러스 3년에서 총 7년을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특성화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이제 좀 궁금하실 건데요. 국방부는 군특성화 학생을 이제 3학년만 인정합니다. 1학년, 2학년은 군특성화 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들은 이제 2학년 때 선발 과정을 거쳐서 3학년만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기행고는 그동안 1학년 중학교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1학년 입학과 동시에 군특 예비반이라고 해가지고 1, 2학년 운영을 하고 3학년 때 이제 2학년 선발 과정 역시 거쳐서 3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 이제 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확정은 아닌데 학생 모집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희 또 고교 학점제라는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로 해서 그냥 학과고는 없이 예비반 운영 없이 그냥 1학년 모은 다음에 1학년 때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나서 이제 1학년 때 뽑든지 2학년 때 뽑든지 그렇게 하자라는 지금 방안을 학교에서는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입생은 군특 예비반을 뽑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군특성화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국방부에서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매년 군특성화 운영 지침이라는 걸 학교로 내립니다. 그래서 운영 지침상으로 매년 똑같이 내려오는데요. 제가 2018, 19, 20, 21일 4년 제가 군특성화 부장을 하고 작년에 군특성화 업무하면서 올해까지 해서 총 6년을 이렇게 했는데 2018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게 매주 일반 군사교육 2시간, 그러니까 군 리더십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2시간, 그 다음 주특기 10시간 교육을 해라 라고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요거를 이제 매주 목요일 6시간, 금요일 6시간 해서 총 12시간 전일제로 이제 저희 궤도장비 1, 궤도장비 2 5시간씩 리더십 2시간 이렇게 해서 12시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궤도 부품 가지고 있고요. 그 부품 가지고 실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PPT나 어떤 이제 교과서로 이론 교육을 좀 주로 하고 있고 실습은 이제 부대 현장 실습 1학기 5일, 2학기 5일 해서 군부대 가서 실제 장비를 보고 정비 실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방부에서 이제 각종 체험학습을 하라고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1년에 체험학습 4번 이상을 가라라고 해서 극기 체험학습, 안보 현장 체험,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활동들을 해서 총 4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한 2가지 이상 하라고 했는데도 저희는 아직까지 한 3번, 4번 이상 나가려고 합니다. 극기 체험, 안보 체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민간 부사관 시험이 체력 실기 시험에서 그 국민체력인증100이라는 강원대학교에 이제 국민체력인증100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인증서가 나오는데 그 인증서로 이제 민간 부사관 같은 경우 대체가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민간부사관 대체된 지가 한 3, 4년 됐고 저희 이제 구특성화고는 이제 최근에 이제 2, 3년 전부터 이제 국민체력인증100으로 바뀌어서 한 학기에 한 번씩 이제 체력 측정하고 평가를 받고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국방부 예산, 교육청 예산으로 자격증 방과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교육을 다 받고 나면 11월에 병무청 신체 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매년 2월 졸업하고 나서 매월 2월 넷째 주 월요일 날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대하게 됩니다. 육군 주특기를 받은 학교가 이제 전국에 이제 여러 학교가 있는데 대충 인원이 한 100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옛날에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00명 정도 되고 일반인들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육군 논산훈련소에 그날 다 같이 입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군특 업무를 6년을 했지만 2월 넷째 주 월요일 날 입대하는 거는 한 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냥 2월 넷째 주 월요일이 며칠인가 하고 딱 검색해보고 그 날짜인데 그 날짜에 어김없이 입대 영장이 나옵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목금 6시간 이렇게 과목 수업하고 있고 지금 이제 22 개정 교육과정 대학에서 교과서를 한 6권 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6권 개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안보 체험은 이렇게 가는데 올해 이제 3학년 데리고 이제 4월 초에 을지전망대, 그다음에 그 12산 신명교육대, 그리고 12산 전차대대 견학 다녀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3학년 데리고 했던 건데 올해 지금 3학년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작년 3학년 데리고 이제 극기 체험으로 래프팅 다녀왔고요. 그리고 자전거 이거는 매년 자주 하는 일인데 자전거 타고 한 바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코스 타고 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했던 건데 등산으로 3학년 학생들하고 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 등산 좀 다니고 하는데 올해 3학년이 등산 좋다고 가자고 해서 등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10월달 되면 육군 이제 본부에서 지상군 페스티벌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렸는데 체험학습 중에 옛날에 이제 국방부 동대 체험학습 중에 하나가 요걸 꼭 가라고 돼 있어가지고 매년 모든 군특성화고가 여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 학교 일정이 안 맞아서 여기 못 가고 방산업체 딴 데를 나중에 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국민체력인증배 강원대학교 가서 작년에 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부대 현장 실습 5일, 2학기 5일인데 이거를 PPT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올해 갔던 사진을 제공받아가지고 올해 사진 넣지 못했는데 옛날 사진인데 이게 82 전비대대 지금 전비고죠. 전비고에서 입소식 하고 근데 올해는 전비고 앞에서 입소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전체 정비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이 끝나면 이군수 지원 여단장상 1등 주고 그 다음에 2, 3, 4등은 82 전비대대 대대장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으면 뭐가 좋냐고 이제 학생들이 좀 물어보는데 도움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사 임관하고 나서 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현역병 신분에서 상을 받은 거는 아마 이제 장기복무심사라는 진급심사 점수로 들어갑니다. 점수로 들어가는데 민간인일 때 이거 상을 받은 거는 점수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면접 볼 때 너 학생 때 상 받은 거 있네? 참고 자료로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약간의 도움은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보 초기 교육을 무조건 1년에 옛날에 4회를 하라 해서 1학기에 2번, 2학기에 2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최근 한 3, 4년 전부터 3회로 바뀌어가지고 한 3회 정도 여단장을 부를 수도 있고 대대장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선배 부를 수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대대장, 여단장 부르는 거 별 효과도 없고 선배가 와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하사 계급을 달고 있는 선배들 불러서 많이 안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말은 안보 교육이고 그냥 군생활 너무 좋아 계속 군생활 해 이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만족도가 높은 선배들 불러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과후 수업으로 저희 한자 자격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테스트 워드 또는 엑셀 자격증 진행을 해서 전산 자격증 내지 한자 자격증을 취득해서 보내고 있고요. 학생 때는 하기 싫어서 대부분 안 하고 막 빼고 도망가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떨결에 이제 해가지고 자격증 딴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면 전화가 와요. 갑자기 선생님 왜 저 학생 때 자격증 땄는데 그거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야? 왜? 그랬더니 저 이번에 장기복무 심사 넣어야 되는데 자격증 기변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저희가 받아서 주고 다 하는데 다 잃어버리고 애들이 관리도 못하고 자기가 어디 무슨 자격증 땄는지도 모르고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학교로 연락 오는데 자기복무할 적에 넣는다라고 해서 넣어주고 이게 저희가 알려주고 다 발급받아서 기변해서 지금 장기복무 심사 넣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게 학생 때 좀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방과후 무조건 잘 참석하고 합격해라. 그러니까 방과후만 참석 잘해도 100%, 99% 합격을 하는데 처음에 초반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루 이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나면 그런 애들은 이제 자격증 접수를 안 하거나 시험을 안 보거나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자격증 접수하고 시험 본 애들은 거의 다 대부분 99%다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기복무할 적에 가산점을 다 덮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태권도 방과후는 주로 이제 1, 2학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 그 교육 목표가 졸업 전에 1단은 따고 졸업하자라는 거고 장기복무 심사 들어갈 적에는 3단 이상만 가산점으로 들어갑니다. 1단, 2단은 가산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 때 태권도 안 다닌 사람은 1단이라고 따고 졸업을 하면 그러면 군대 가서 자기가 저녁에 태권도 도장 다니면서 2, 3단을 따면 되니까 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 때 하기 싫다고 또 이리저리 빼고 안 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합격률이 지금 100%입니다. 중간에 한번 떨어진 학생이 있어서 그 재시험을 봤는데 재시험 보고 합격해가지고 군대 갔거든요. 그 한 명 빼고는 거의 100% 합격입니다. 방과후 수업만 제대로 들으면. 근데 방과후 수업을 안 들어서 또 문제가 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4단을 따고 졸업한 학생도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3단까지 다 끝냈더라고요.
3단까지 다 끝내서 저희 그 이제 방과 후 과정으로 해서 4단 취득하고 졸업한 학생이 한 명 있었고, 그리고 2019년에 3단으로 졸업한 학생도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1, 2단을 다 한 애들은 3단, 4단으로 졸업을 하고요. 1학년 때 방과후로 했다라고 하면 2단 정도는 무난히 하고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1월 달 되면 이제 그 병무청 신검을 받게 되는데 강원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원도 인구 자체가 없습니다. 인구 자체가 없어서 강원 지방병무청은 1년에 딱 2달 정도, 뭐 2개월, 3개월밖에 검사를 안 해요. 5, 6, 7, 5월, 6월, 7월 정도 하고 문 닫아 버립니다. 왜냐면 젊은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근데 군 특성화고는 매년 11월 달에 병무청 신검을 받게 돼 있거든요. 전군이 똑같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다 똑같습니다. 11월 달에 신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11월 달에 강원도에서 신검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정부, 그러니까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돼서 매달 신검을 보는 병무청으로 원정 가서 신검 받고 입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지금까지 9년 동안 의정부 지방병무청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게 의정부 지방병무청 사진입니다. 작년에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검을 통과하고 나면 12월 달에 합격 발표가 병무청에서 공문으로 오고요. 입대 영장은 1월 초에 개인 그 메일로 갑니다. 그리고 2월 넷째 주 월요일 날 입대하게 되는데, 올해 2월 달에 입대했던 학생들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 특성화 과정에 혜택이 뭐가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교육과정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아이들한테 돈으로 준다라는 게 뭐 체험학습 이런 것보다도 가장 와닿는 게 돈이죠. 국방부에서 제가 2018년 최초에 시작할 적에는 110만 원을 지급했는데, 110만 원 중에 일부를 피복비로 집행하게끔 해놨고 했는데, 그리고 작년에까지는 170만 원인데 갑자기 또 30만 원 이상을 증액을 해서 60만 원이죠 총. 지금 그 23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230만 원 중에 현금으로 학생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복비로 옷 사이버라고 옷을 사서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올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들 로카티 한번 맞춰서 입히고, 그 다음에 올해 아이들은 미즈노라는 메이커를 좋아해서 미즈노 신발, 그 다음에 반바지 입히고요. 옛날 학생들은 나이키 좋아해서 나이키 또 사주고 했는데, 나이키는 대량 구매가 안 돼서 좀 힘들고, 작년 아이들 또 이제 그 데산트 뭐 이런 제품 좋아해서 사주고 다 했습니다. 피복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복비는 반납을 안 해야 됩니다. 반납을 안 해야 되는데, 국방기술장려금이라는 현금 학생 통장으로 200만 원 꽂아준 거는 하사 임관을 안 하면 반납을 합니다. 근데 이 하사도 현역 부사관과 임기제 부사관을 하지 않으면 반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사관으로 가게 되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입대해서 현역 부사관을 하든지 병으로 입대해서 임기제 부사관을 하게 되면 하사를 다는 순간 이 돈은 자기께 되고, 저는 입대 안 하겠습니다, 논산훈련소 안 갑니다 라고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이 그럼 또 질문해요. 그럼 논산훈련소를 21살에 가면 안 됩니까? 하는데 안 됩니다. 졸업한 해 2월 넷째 주 월요일날 전군이 모이는 그 날 가야지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병으로 간 다음에 하사 임관을 해야 이 돈이 자기게 되고, 병으로 갔는데 저 병장 전역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부대로 200만 원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사 임관 과정은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3학년 때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1월 달에 병무청 신검 받고 합격하면 2월 넷째 주 월요일 날 논산훈련소로 입소를 하고, 병 18개월 끝나고 나면 본인이 6개월을 할지 아니면 12개월을 할지 아니면 10개월만 할지 개월수 정하는데, 24개월 이상은 24개월, 36개월, 48개월 딱 요 세 가지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48개월 선택할 경우에 단기복무 장려금이라는 걸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과거에는 임기제 부사관은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그 현역 부사관만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좀 이의제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현역 부사관만 주냐, 우리는 왜 안 주냐 했는데, 그래서 우리까지 주는 걸로 지금 늘어나서 임기제 부사관하고 현역 부사관만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에 국회의원 누군가가 왜 현역 부사관 임기제만 주냐, 민간 부사관도 줘 해가지고 검토하겠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 확인해 보니까 민간 부사관은 안 줍니다. 나중에 줄지 모르겠고, 그리고 작년에도 뉴스상으로 1,000만 원 너무 약해, 1,300만 원까지 줘 했는데 올해 1,000만 원은 그대로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쨌든 학생들이 입대할 시기에 금액이 달라진다.
그때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줄어들 수도 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48개월 선택하면 1,000만 원을 준다. 그건 누구냐? 현역 부사관하고 임기제 부사관만 준다. 그리고 아까 국방기술 장려금 200만 원, 그건 올해 기준입니다. 내년에 깎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사를 달 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사고를 쳐서 학폭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뭐 등등등 얘기를 하시는데 임기제 부사관은 학폭을 하든 뭐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임기제 부사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제 그 군부대 관계자한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했는데 민간 부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는 서류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들어가니까 중학교 때 사고 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고 쳐서 학폭이 들어가 있다면 면접 볼 적에 아마 안 좋게 볼 수 있겠죠. 민간 부사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임기제 부사관은 서류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만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들어간 게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냐 안 했냐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달라지고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만 들어갔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임선생님이 얘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썼던 게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육군 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죠. 18개월 동안 충분히 관찰을 했다. 얼마나 성실한지. 아까 인턴이라는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인턴을 2번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병 18개월에 그 다음에 하사 3년. 인턴을 2번 거치면서 얘가 하사 달 인물인가 아닌가 보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인간 쓰레기다 라고 하면 바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에서 내가 하사를 달겠다고 해도 그냥 병장 전역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졸업생 한 30-40명 입대를 하면 그 중에 2명 정도가 저희가 이제 졸업생들 군부대 방문하고 추수지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사 담당 상사가 그렇게 얘기하시다고 그때 여군이한테 왔는데 여군이 저희를 보자마자 얘는 하사 못합니다. 병장 전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징계를 받은 징계 기록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병대 사고 쳐서 징계를 받았고 또 작년에 제가 이제 군부대 방문해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후임을 갈궈가지고 마음의 편지를 써서 마편 때문에 하사를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안 보고 졸업증명서만 보는 이유가 18개월 동안 충분히 위에 간부들이 관찰을 하고 징계기록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옛날에 이제 그 양성교육 2주 저희가 이제 부대 그 추수지도를 갔더니 공교롭게도 애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어떤 부대는 하사 달놈이라고 먼저 계급장을 준 부대도 있고 교육기관에 들어갔다니까 뭐 그냥 아직 병장 계급장 달고 있는 애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대 분위기가 같습니다. 미리 계급장 달아주는 부대도 있고 아닌 부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섞여 있더라고요. 동기 때도.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학업을 얘기를 했는데 이 군특성화 과정의 가장 그 핵심은 이겁니다. 일학습 병행제입니다. 일학습 병행제.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닌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EMU 대학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군대를 갔다가 이제 쉬고 대학을 가는 거냐? 군대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사자성어는 주경야독이라고 그러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고 그겁니다. 그게 이제 EMU대학인데 E가 뭐 어떤 사이버 이런 걸 의미하고요. M이 밀리터리 군을 얘기하죠. 그리고 U가 유니버시티에서 EMU 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2월 넷째 주 월요일에 동산호수에 입대하고 나서 12월 달이 되면 아마 상병 정도 돼 있을 건데요. 상병 정도 됐을 때 EMU 대학 원서를 쓰게 됩니다. 현역병으로 친분으로 EMU 대학 원서를 쓰게 되고 원서비는 10,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원서비 10,000원 내고 접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다 합격하거든요. 100%. 100%라고 국방부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거의 100% 합격입니다. 아직까지 떨어진 학생은 못 봤습니다. 떨어진 경우는 봤는데 왜 떨어졌냐면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걸 좀 챙겨주셔야 돼요. 정말 자기 앞가림을 못합니다. 정말로 20살인데 불구하고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밴드를 운영해서 밴드로 이제 EMU 대학 접수해라고 안내문 올리는데 밴드를 안 봐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추수지도 가서 만나면
이게 접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원서 접수할 시기에 저희가 출시도 가거든요. 그래서 애들 만나면 해야 되는데 갔는데 애가 휴가 나가고 없거나 어디 뭐 저기 파견 나갔거나 애가 못 만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안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밴드 같은 걸로 어쨌든 안내하면 본인들이 챙겨서 그걸 챙겨주시는 분들은 이제 되는데 안 챙겨주면 본인도 안 챙기고 부모님도 안 챙기고 하면 그냥 답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못 간 애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못 갔냐면 원서 접수를 했고 그다음 원서비 10,000원까지 다 결제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분명히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귀찮아서였는지 어쩐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그다음 병복무 확인서 그러니까 병복무 확인서를 보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군인이라는 걸 군인만 여기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복무 확인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미도착으로 불합격 통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꼭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못 가고 그 다음에나 좀 늦게 가거나 아예 못 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매년 12월 상병 때 원서 접수를 한다. 접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3월부터 병장 때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주경야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낮에는 군복무를 하고 저녁에 이제 개인 정비 시간이 있습니다. 자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줄여서는 싸지방이라고 그러고요. 사이버 정보 지식방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PC방입니다. PC방. PC방에 가서 그냥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본인이. 근데 이것도 똑바로 안 합니다. 애들이. 이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자, 어쨌든 그 옛날에는 컴퓨터로만 됐기 때문에 싸지방 가서 해야 됐고 최근에 이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자기 핸드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무제한이면 그냥 자기 핸드폰으로 보면 됩니다. 저녁에 수업을. 그래서 저녁에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하도 이제 애들이 자기 앞가림 못하다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지도 교수님들이 일일이 그 진도율을 보고 진도율이 안 되는 애는 또 전화를 합니다. 빨리 수강하라고. 그리고 과제를 언제까지 내라는데 과제 원래 요 기간까지 못 내면 이제 낙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연장해줘가면서 대학 교수님들이 유치원생 마냥 다 케어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입학하는 것만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는 야간에 이제 본인이 좀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저희 이제 대학 나오시는 학부모님 아실 거예요. 계절학기라고 아시죠? 예. 계절학기로 7월 달에 이제 첫째, 둘째 주가 뭐 A조,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주가 B조 해서 A, B조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두 개 조 운영하는데, 자, 이제 이 조 편성을 대학 교수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편성을 합니다. 일단은 편성을 하고, 부득이하게 조가 안 맞을 경우는 대학 교수님 통해서는 아니면 이제 동기끼리 1대1로 맞교환으로 A, B조를 바꿔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계절학기 수업을 2주 동안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요건 어떻게 되냐면 국방부에서 일괄로 교육 파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휴가하고 상관없이 교육 파견 명령을 내리니까 이때 애들이 자기 휴가를 앞뒤로 붙여가지고 좀 길게 갔다 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휴가를 앞뒤로 붙여서 길게 갔다 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교육 파견 명령 받아서 이때는 이제 대학생이죠. 대학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학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전문대 같은 경우는 80학점이 이수학점인데 80학점 중에 옛날에는 40학점은 온라인 강의, 40학점은 계절학기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계속 이걸 보내는 게 부담스러운지 어쩐지 그 계절학기 학점을 좀 줄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2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이제 학비 궁금하실 건데 최창기에게 학비가 옛날에는 160만 원이었고 작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180만 원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원래는 3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입니다. 3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인데 국방부랑 교육부랑 그 이임류 대학이 협약을 해서 50% 감면을 하자. 학비 50% 감면하자. 군인인데 라고 해서 50% 감면된 금액이 180만 원. 올해 기준으로 18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늘어나도 200만 원 초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160만 원이었고 그 중간에 170 늘었고 그러다가 지금 180까지 늘었습니다. 자, 근데 이 180만 원은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정식 대학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면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이 12월 달에 상병 때 입학 원서를 쓸 적에 두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입학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국가장학금이라는 걸 같이 신청을 해야 돼요. 같이. 국가장학금이라는 걸 12월 달에 같이 신청을 하면 학생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부모님들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아빠 엄마 다.
그래서 부모님 소득이랑 내 소득을 합쳐야 되는데 나는 병이니까 소득이 없죠. 그럼 부모님 소득만 재산만 확인을 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국가장학금까지 하면 빵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자기가 이제 세 자녀더라고요. 형제가 많아가지고 그냥 영원입니다. 180만 원도 안 내고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자, 근데 국가장학금은 잘 아시겠지만 1학년 1학기까지는 무조건 줍니다. 1학년 1학기까지. 내가 신청을 하면 소득 기준으로 무조건 줘요. 해당이 되면. 근데 1학년 2학기부터는 1학년 1학기 성적을 가지고 평균 비학점이 나온 사람만 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기 학생 중에 한 명이 1학년 1학기는 자기가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 공부를 워낙 안 하고 배째라 해가지고 나머지 3학기를 갖다가 자기 돈으로 내고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때 그 졸업생 같은 경우는 군인 월급이 30만 원 정도 되니까 160만 원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은 군인 월급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부모님이 돈 안 내도 야 네가 버는 걸 네가 내 해도 됩니다. 병 월급이 100에서 한 1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돈 벌었으니까 네가 내 하고 공부 안 했으니까 네 책임이니까 네가 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EMU 대학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전국에 총 6개 대학이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이제 저는 국방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좀 풀어달라라고 건의를 하는데 국방부에서 안 풀어주고 있고 그냥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있고 그 다음에 구미대학교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덕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문대학교 이렇게 6개 대학 정도가 있는데 주특기별로 그냥 국방부에서 딱 그냥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갈 수 있는 학교는 구미대학교의 특수건설기획과 또는 기계자동차공학부 그 다음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미래전기자동차과 또는 전남과학대학교 특수장비과 여기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구특쌤이랑 제 개인적으로는 전남과학대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전남과학대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전남과학대들 많이 가요. 그래서 전남과학대 왜 가냐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위에 하사중사들이 전남과학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따라갑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냥 따라가겠다는데 어쩔 수 없죠. 그냥 따라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대 그 선임들이 어디 갔냐에 따라 거기 그냥 묻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이 장기 복무하고 직업군으로 계속 군복무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장기 복무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내가 뭔 일이 있어서 제대를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는 대학을 나와야 된다. 써먹을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보시면은 경기과학기술대나 구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동차과 내지는 건설기획과로 좀 약간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제목으로. 그런데 전남과학대학교는 특수장비과예요. 그래서 내가 민간인이 돼서 이력서를 써서 특수장비과 썼는데 그러면 면접 볼 적에 특수장비과가 뭐예요? 그러면 군용 장비 배우는 가깝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군용 장비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는 보통 그 지역에 취업을 할 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전국구 대학 말고는 지역구 대학들은 취업할 적에 그 지역에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전라남도에 취업을 할 거냐? 그럼 상관이 없습니다. 너 전라남도에 취업할 거면 거기 가. 그러면 전라남도에 저 전남과학대 나왔습니다 하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서울이나 뭐 어디 뭐 부산이 어디 딴 데 가서 저 전남과학대에 나왔습니다 하면은 거기 뭐 하는 학교예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나마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나오면 그래도 경기도에 있으니까 저 경기과학기술대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미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북 쪽에 내가 취업을 한다 그러면 저 구미대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이제 회사가 전라도에 저 선입견이 뭐 있지만 전라도에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도에 얼마나 회사가 있을까? 얼마나 취업이 가능할까? 이런 거 따져서 학생들한테 제발 전남과학대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임들이 그걸 갔다고 따라가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고 제 개인적인 주장은 제대했을 적에 써먹을 수 있는 학과, 써먹을 수 있는 대학을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미대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를 많이 찾아왔었는지 몰라도 특수건설기획과, 건설기획과죠. 건설기획과 나오면 건설 분야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대학 교수님들이 건설 분야 취업
시켜주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EMU 대학은 이 정도 얘기하고 EMU 대학이 그래서 2년을 다니면 전문대 졸업장 학사학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2년을 더 다니면 심화 과정이라 해서 2년을 더 다니면 4년제 졸업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100% EMU 대학 진학을 보장합니다라고 얘기한 건 어디까지냐면 전문대까지입니다. 전문대까지는 국방부가 보장을 하고 있고요. 심화 과정 3, 4학년 과정은 국방부에서 보장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미대학교 기준으로 구미대학교 건설기획과가 전문대 과정은 120명을 모집을 해요. 옛날에 최근에 제가 확인 안 해보는데 옛날에 전문대 과정 120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화 과정인 3, 4학년 과정은 30명으로 줄어요. 120명 뽑아놓고 30명만 나중에 이제 3, 4학년 과정 뽑다 보니까 요거는 또 짬밥순이거든요. 이제 특성화고라고 약간은 우대는 해주지만 100% 우대는 안 해줘요. 3, 4학년 과정은. 그래서 이제 뭐 육군 상사가 먼저 지원했다면 상사 먼저 뽑아주고 중사가 지원했다면 중사 먼저 뽑아주고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화 과정 신청했다가 떨어진 애들은 좀 많이 봤거든요. 운이 좋으면 한 번에 가긴 합니다. 한 번에 운이 좋아서 간 학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병복무랑 그다음에 그 EMU 대학 설명을 많이 드렸고 무조건 EMU 대학은 상병대 가야 된다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상병대 EMU 대학을 가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도 밴드를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해줬는데 애들이 상병대는 뭐 힘들고 바쁘고 뭐 병장 때 못 가 있습니다. 하사 달고 가 있습니다. 1년 늦게 가는 애들이 꼭 있어요. 1년 내지 2년 늦게. 1년 내지 2년 늦게 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발생합니다. 무조건. 옛날에는 1년, 2년 늦게 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제 장기복무 심사가 그 하사 5년 차부터 장기복무 심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장기복무를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복무 연장 3년과 장기복무를 같이 신청을 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하사 3년 차부터 장기복무 심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사 3년 차 때 모든 걸 다 준비해놔야 돼요. 시간이 2년이 짧아졌다는 거죠. 2년이 짧아졌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좀 쉬었다가 1년 뒤에 가겠습니다. 2년 뒤에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무조건 상병대 가야 돼요. 상병대. 선택이 아닙니다. 그때도 불구하고 저희 졸업생들 중에 한 10명이 입대를 했다면 10명 중 두세 명은 꼭 1년 쉬고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왜 후회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유가 군경력 가산점과 학위 가산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경력 가산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사 임관하기 전에 군 경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집니다. 하사 임관전 경력. 그래서 하사 임관전 경력을 따지기 때문에 현역 부사관하고 임기제 부사관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내가 재임용된 거 전을 따지기 때문에 예비역 재임용 부사관이라고 있어요. 내가 군이 싫어서 제대를 했는데 중소기업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차라리 군대가 낫거든. 그래서 재입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입대한 사람을 예비역 재임용 부사관이라고 그러는데 재입대한 사람들만 군경력 가산점이 있는 거죠. 나머지 민간부사관으로 바로 온 사람이나 뭐 등등 특전부사관이 이런 사람들은 군경력 가산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병 기준으로 18개월 만점으로 맞춰놨습니다. 군경력 가산점은. 그리고 학위 가산점은 고졸은 일단 0.5점입니다. 그리고 전문대 졸은 1점, 그 다음에 그 4년제 졸 이상, 석사, 박사 다 포함해가지고 1.5점입니다. 그리고 각종 아까 뭐 태권도 3단 이상, 그 다음에 전산 자격증, 한자 자격증 뭐 등등이 가산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직무 그 기능사 자격증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보여드리면 공직 경력 가산점이 기본 점수가 0.4점이에요. 민간부사관 0.4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역 부사관 같은 경우는 0.6점 내지 0.8점 정도 나오고요. 그 임기제 부사관은 1점 만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8개월 이상 했기, 18개월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장기복무 심사 하사 3년차 때 들어갈 적에 내가 이거라도 좀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현역 부사관으로 가지 말고 임기제 부사관으로 병장까지 만기를 하고 하사를 임관하면 1점 만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런 자료들은 제가 이제 그 군복무 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제가 야 사진 찍어서 보내 해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3년 전에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아마 지금도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 졸업자가 1점, 고졸이 0.5점입니다.
그래서 상병 때 제가 이임류를 가라고 한 이유가 상병 때 이임류를 가야 내가 하사 3년차 2월 달에 전문대 졸업장이 나오고 하사 3년차 4월 달에 장기복무 서류 접수가 들어갑니다. 이임류를 1년 늦게 간 사람은 고졸로 0.5점을 받고 장기복무 심사가 들어가고요. 내가 이임류를 상병 때 간 사람은 1점을 받고 장기복무 1차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병 때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구특성화 과정이 아까 선택지가 한 3개, 4개, 뭐 10개까지도 된다. 이만큼 선택의 폭이 넓은 제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걸 이제 중점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부사관 제도가 아까 이제 설명하셨듯이 부사관 제도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민간 부사관, 임관시 장기복무, 학군 부사관, 현역 부사관, 임기제 부사관, 예비역 재임용 부사관, 특전 부사관 이렇게 육군에서 운영하는 부사관 제도는 요게 전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민간 부사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그냥 신청해서 가는 걸 민간 부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청이 가능하죠. 옛날에는 특성화고 애들만 가능했는데 고3은 지금은 인문계까지 열어준 것 같습니다. 왜 옛날에는 특성화고등학교만 가능했냐면 특성화고 학생은 취업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3학년 2학기에. 3학년 2학기에 졸업하기 3개월 전에 취업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월 중순부터 취업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그 고3 1학기에 신청을 하면은 빠른 애는 10월 넷째 주 월요일 날 부사관학교로 입대하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육군에서 그걸 일부러 늦춘 건지 그러니까 10월 넷째 주에 가는 애들도 있고 11월 넷째 주에 가는 애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다 없어지고 12월 넷째 주 정도? 그러니까 올해도 12월 넷째 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넷째 주에 입대를 하는데 자, 특성화고는 어쨌든 10월 넷째 주에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부사관으로 간 걸 취업으로 보기 때문에 출석 인정 결석 다 처리해주고 졸업장 정상적으로 다 나갑니다.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왜 안 됐냐면 그때 입대를 해버리면 출석 인정 처리가 안 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졸업장이 안 나가요. 그냥 퇴학이죠. 어떻게 보면 제적이죠. 그래서 특성화고 애들만 받았는데 그 인문계들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12월 넷째 주로 이렇게 좀 밀어놨더라고요. 이제 육군에서. 저는 웬만하면 10월 넷째 주 정도 이렇게 좀 빨리 해가지고 1월 말, 2월 말 좀 입관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2월 넷째 주에 입대를 해서 12주, 3개월입니다. 3개월 교육을 받고 나면 하사임관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1, 2, 3 정도 하고 4월 달 정도에 하사를 하게 되겠죠. 민간부사관은 4월 달에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그 홍보부사관께서 설명하셨겠지만은 모든 부사관 최소 복무 기간이 4년입니다. 임기제 빼고 4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부사관으로 간 경우에 이제 무조건 4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인가시 장기복무라고 있습니다. 인가시 장기복무는 특수병과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정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르는 인간인들 보면은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인간하자마자 장기복무니까 좋은 거 아니야? 다른 거는 다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이 돼야 되는데 장기복무 심사에서 정규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가자마자 하사 달자마자 장기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육군에서 군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인간하자마자 바로 장기복무 안 시켜줍니다. 시켜주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힘들어서 다 뛰쳐나오거나 아니면 군에서 복무하면 100만 원 주는데 민간에서 복무하면 200만 원 주면 누가 군에서 복무합니까? 밖에서 복무하죠. 그런 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가시 장기복무 모집 요강을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한 분야 특임보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임보병. 특임보병을 매년 뽑아요. 인가시 장기복무로 항상. 근데 특임보병을 뽑는 이유가 있죠. 힘드니까. 특전사보다는 좀 편하다고 합니다. 특전사보다는 편한데 일반 보병보다는 되게 힘들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임보병에는 특공이랑 수색 두 가지 특기가 있습니다. 수색은 휴전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재수없으면 지뢰 밟아서 발목 날라가죠. 그 다음에 특공은 특전사보다는 편하지만 맨날 유격 비슷한 거 훈련하고 일이 빡셀 겁니다. 그죠? 함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무 부사관 구급 이런 것들 드론 이런 거 이제 특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못 가요. 특수 자격증은 간호사 자격증 특수 자격증 있는 애들이 가는 게 임간시 장기복무인데 그런 자격증 제가 생각할 때 보면서 이 정도 자격증이면
차라리 민간에서 일하는 게 돈을 덜 받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이 안 되니까 너 장기시켜줄게 와라 라는 게 임가시 장비 공무라서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제자가 특전부사관 제가 특전사 힘들다 가지 마라 하는데도 매년 한 3-4명씩 특전부사관 지원하고 가는 애들이 있는데요. 특전부사관 그렇게 가가지고 처음에 할만합니다 계속 할 겁니다 했는데 4년 만에 다 전역했고요. 한 녀석은 2년 하더니 도저히 힘들어가 주임원사한테 울면서 예를 들면 속대표 울면서 저 도저히 특전사 못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주임원사가 그러면 딴 부대 가라고 보낸 게 특공보병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특임보병에 특공으로 보냈는데 얘는 특전사 하다가 특공으로 가니까 개꿀인 거예요. 너무 편한데? 근데 이제 자기가 있을 때 후임이라고 온 사람이 임가시 자기복무로 특공으로 왔는데 한 달 만에 울면서 7년을 어떻게 하냐고. 자, 얘는 의무공무가 7년인데 왜 7년을 만들어놨냐면 모두가 뛰쳐나가니까 뛰쳐나가지 말라고 7년을 묶어놓은 거예요. 7년을. 그래서 7년을 하면 이게 그래서 자기가 특공 수색에 정말 최적화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가면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저거 가면 100% 후회합니다. 그래서 자기 후배 하사로 온 애가 한 달 만에 후회했다고 합니다. 7년 어떻게 하죠? 합니다. 울면서. 근데 7년 해야 됩니다. 학군부사관은 전국에 육군 한 3개 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고 이것도 뭐 미달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서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것 같고 의무공부 4년이고요. 아까 그 홍보부사관께서 말씀하신 게 임관과 동시에 장기 뽑아준다는 게 여기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제자 한 명이 경북전문대 여기 과정을 거쳤는데 그 학생이 이제 학교에 홍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졸업생 제자가 하는 얘기가 10명 중에 30% 그러니까 3명이 이제 윗분들한테 잘 보이거나 성적이 좋으면 하사 임관과 동시에 장기공부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RNTG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30% 하사 달자마자 장기 시켜준다는데 요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역부사관은 현역병 5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현역 이제 그 부사교에 8주 아까 민간부사관 12주 교육을 받는데 현역 부사관 같은 경우는 이미 군생활도 했고 논산훈련소도 갔다 왔기 때문에 4주를 빼서 8주 교육만 받으면 하사 임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공무는 4년입니다. 임기제 부사관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병장 만기 전역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6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복무기간 본인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임기제 부사관을 장점으로 생각하는 게 18개월 복무해보고 적성에 안 맞으면 병장 전역하면 되고 적성에 좀 애매하다 보면 6개월 신청해보고 또 연장 해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48개월 바로 선택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6개월인지 1년 안에 48개월로 늘려야지만 그 장려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24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늘려가지고 48개월 하게 되면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내가 48개월 하겠다고 정해야지만 1,00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음부터 48개월 선택하면 바로 1,000만 원 주고요. 이게 적성에 맞을까? 조금 해보고 결정할까? 하면 6개월 신청해놓고 6개월 신청하고 하는 중에 괜찮네 하면 그때 바로 48개월 늘려야 돼요. 그래야 1,000만 원 줍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기간을 늘려도 돈을 안 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역하기 그러니까 내가 6개월 신청을 했으면 전역하기 2개월 전에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된다. 연장 신청을.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2년 전인가 1년 전에 이제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2월 달에 이제 학부모님이 이제 뭐 저한테 이제 막 그냥 뭐 얘기하면서 얘가 실수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간을 보고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에 신청을 한 거예요. 하사임관하면서 6개월 신청해 놓고 12월 달이고 뭐 11월 달이고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중간에 간부들이 이제 물어보겠죠. 야 너 어떻게 계속 48개월 할까 말까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48개월 신청했다고 착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간부들이 너 48개월 할 거지? 하면 예 48개월 할겠지? 예 하면 얘가 바보같이도 제 추측인데 48개월 할 거지? 예 하면 된 걸로 생각한 거예요. 모든 관공서나 군대는 말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서류를 내야 되죠. 서류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사 정보 체계인가 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기 이렇게 신상 볼 수 있는 그 개인 그거 거기서 신청서를 컴퓨터로 작성해서 전송을 해야 되고 그 부대장 결재받고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주임원사가 너 48개월 할 거지 하니까 예 하면 된 건지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2월 달에 이미 전역 명령서가 내려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번복이 안 되냐고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는데 제가 그래서 아는 군 관계자 싹 다 연락해서 물어봤는데
이미 전역 명령서 나왔으면 뒤집을 수 없답니다. 그냥 제대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대한 6개월하고 제대한 학생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자녀가 6개월 신청했으면 4개월 차, 3개월 차에 무조건 연장 신청을 해야 돼요. 더 할 거면은. 아니면 그냥 제대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2월달 전역이면 1월 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신청이. 그래야 1월 중순 정도에 연장 결정이 나요. 승인 나든지 아니면 그 반려되든지. 그러니까 12월 말에는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12월 말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넉넉고 있다가 1월 말에 신청한다? 끝났어요. 이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역 2개월 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끝난다. 아무튼 임기제 부사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비역 재임용 부사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내가 적성에 안 맞아서 전역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러는 건데 내가 하사 전역에서는 하사로 들어가고 중사 전역에서는 중사 들어가고 뭐 상사 전역에서는 상사 들어가고 뭐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전역한 시기부터 3년 이내인가 그래요. 그거 넘어가면 내가 이걸로 재입대하고 싶어도 못한다. 내가 전역한 지 4년 지났다. 못 갑니다. 다시 민간부사관으로 들어가든지 나이가 안 지났다면 나이가 지났다면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리고 예비역 재임용 부사관은 그냥 응무가 3년이고요. 들어가자마자 장기복무 신청 가능합니다. 1년차 때부터. 왜냐면 이미 군생활을 몇 년 했기 때문에 최소 4년 이상 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장기복무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군 출처병원 갔더니 한 분이 계시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제대했다가 다시 돌아가 장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들었죠. 하사 1년차 때부터 바로 장기복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자기가 군복무를 했고 예비역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군 추천병원에 지금도 그분 계신 거 있지만 예비역 재임용 부사관으로 이제 장기복무까지 해서 군생활 잘하고 계신 분이 있고 그때는 이제 군번에 R 리턴했다 다시 들어왔다 해가지고 R이 붙었는데 그게 인권 차별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R자도 안 붙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특정 부사관 특전사에 근무하는 부사관이고 의무복무는 4년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부사관들이 4년 이상 근무하고 그 예비역 빼고 그 4년 이상 근무하는데 군생활이 적성에 맞을 것 같으면은 민간부사관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적성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임기제 부사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병장 전역할 수 있는 기회와 내가 하사 6개월 선택해서 6개월만 하고 나갈 수 있는 기회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무조건 저걸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는 자기가 정말 군체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부사 뭐 다른 거 가도 상관없고 그거 아니다 그러면 예비역 임기제 부사관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그 부사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우리 군특성화 과정 이제 진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으로 입대해서 18개월 만기복무를 하고 상병 병장 때 ENU 대학을 진학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임기제 부사관은 48개월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사 48개월 선택을 했을 경우에 하사 3년 차에 장기복무 1차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상병 때부터 그 대학을 다녔다고 하면 전문학사로 전대졸 1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뭐 병 18개월 다 했기 때문에 군경력 가산점 1점 다 받겠죠. 그래서 저는 충실한 예로 저희 그 2019년에 이현빈 중사가 이제 중사진이죠. 12기가 있는데 저는 이 제자를 굉장히 아끼고 지금도 연락 잘하고 지내고 있고 이 제자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2019년에 3학년 자동차과를 졸업을 했고 다녔고 20년에 입대됐죠. 2020년에 입대해서 자주포 정비병을 입대했는데 군부대가 이제 문제점이 그겁니다. 정비부대가 병으로 입대를 하면 일을 안 시켜요. 너 뭐 병전역 할 건데 내가 가르쳐줘 뭐해? 힘들게 가르쳐줬는데 제대할 거잖아. 이런 인식이 정비부대에 만연합니다. 간부들이. 그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술도 안 가르쳐주고요. 그냥 야 저 드라이버나 가져와, 벤치나 가져와, 청소나 해. 요것만 시키거든요. 기술 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심각한 게 그냥 갔는데 학교 다닐 때 이 테스트 워드나 이런 거 해가지고 컴퓨터 타자를 좀 가르쳐 놓으니까 야 너 컴퓨터 할 줄 알지? 예. 행정병으로 와.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가면 행정반에 있고 뭐 심부름이나 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얘가 처음 갔을 적에 행정병을 추천을 받았답니다. 주임원사가 그런 건지 중대장이 그런 건지 행정병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먼저 전화가 와서 행정병 나쁘지 않지. 행정 뭐 배워놓으면 좋지. 해봐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그 정비부대 육군 중령 전역하시고 이제 군특 선생님으로 계신 분이 이제 김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했나 봐요. 얘가 연락을 했더니 무슨 소리야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전직 그 대대장 출신이니까 수소문해가 그 대대장이니까 중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애는 기술부사가 되려는데 무슨 행정병을 시키냐고 막 뭐라 하고 보직 바꿔 이래가지고 얘를 다시 이제 자주포 정비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냈고 거기 정비 반장을 또 아시는지 기술 좀 잘 가르쳐 줘봐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 이 자주포 정비 반장님이 깨어있는 분이에요. 너 하사할 거지?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 때부터 하사 업무를 시켰어요. 병 때 업무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기술 도제식으로 기술 다 가르쳐주고 하사 업무 시키고 그러니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배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아끼는 제자고 제가 시키는 건 다 하거든요. 무조건 상병대 이임류 가야 돼 하니까 이임류와 경기과학기술대 자동차과를 진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무조건 18개월 다 하고 하사 임관해라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8개월 무조건 선택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서 이제 하사 3년차 때 이임류 대학 전문학사 졸업을 했고 3년차 장기복무시 1차를 넣었는데 사실 저는 장기복무 1차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군에서 한 기수당 장기복무 1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장기복무 1차에 4명에 6명 정도를 뽑고요. 3차에는 혹시나 이제 장기 합격한 사람이 누가 이제 그냥 안 할래 하고 나가고 공석이 생겼을 경우에 공석을 뽑습니다. 그래서 장기복무 심사 3차, 4차, 5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1차, 2차 때 합격을 못하면 힘들다. 제가 하는 바로는. 그래서 10명을 장기복무 시킨다라고 하면 4명을 1차 때 뽑고 2차 때 6명 뽑기 때문에 확률상 2차가 높기 때문에 1차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뭐 되겠나 그냥 한번 넣어라 말아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전문학사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군경역 가산점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장기복무 1차 심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중사 진급은 1차 미끄러지고 2차에 돼가지고 올해 8월달에 이제 중사 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사 진급은 좀 1차에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는데 쉽지 않고 한 3차 정도는 봐야 돼요. 중사 진급은 한 3차 정도 봐야 됩니다. 2차에 되는 것도 좀 힘들고 3차 정도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연빈 화사 외에도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출신 임기재 부사관 장기복무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한 30명 정도 입대했다라고 하면 30명 중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장기복무로 군에 남아있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뭐 장기복무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부 다 적성에 안 맞아서 군의 적성에 안 맞아서 병장 전역하거나 하사 6개월, 하사 12개월하고 전역한 인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나온다는 입장에서는 임기재 부사관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로는 제가 별로 추천을 안 하는 게 현역 부사관입니다. 현역 부사관. 별로 추천 안 합니다. 근데 임기재에 비해서 뭐 크게 나쁘진 않는데 추천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입대 5개월 후에 이제 신청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면 12월 달 빠르면 12월 정도, 늦으면 그 다음에 한 4월에서 6월 사이에 하사임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동기는 그 다음 해 9월 달에 하사임관을 하기 때문에 동기보다는 하사임관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하사임관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는데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역 부사관을 하게 되면 이임류 대학을 1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역 부사관 하면서 이임류 대학을 정상적으로 진학을 하고 정상적으로 졸업한 졸업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역 부사관을 하게 되면 내가 그 부사관 학교 옛날엔 12주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4주가 줄어서 8주 교육을 받는데 부사관 학교에 8주 교육을 받아야 되고 8주 교육 끝나고 나면 초급반이라는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사관 학교랑 초급반 교육이 어떻게 이게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 괜찮은데 그 7월달, 12월 그러니까 1월인가 아무튼 그 계절학기 수업 있잖아요. 계절학기 수업이 딱 겹치면 휴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절학기 수업 때문에 1년 휴학한 애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 다 1년 휴학합니다. 계절학기 수업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이게 잘 비껴가면은 다행인데 이현기 하사 같은 경우는 경기과학기술대 그 심화과정까지 논스톱으로 쫙 달렸습니다. 4년 동안. 전문대 1학년, 2학년 끝나자마자 원서 접수 다시 하거든요. 12월 달에. 2학년 12월 달에 원서 접수 해가지고 합격하면 바로 3학년 들어갑니다.
3학년 들어가고 하는데 얘는 운이 좋았던 건지 아까 이제 120명 뽑았다가 30명 확 줄어들고 고참들부터 가게 되는데 운 좋아가지고 미달이었지 보이지만은 바로 이제 3학년 과정 들어가서 4학년까지 내리 논스톱으로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현빈 박사가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초급반 교육이 이제 그러니까 임기제 부사관 초급반 교육을 좀 늦게 갑니다. 그러니까 뭐 EMU 1학년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1학년 끝나고 뭐 한 3년차 늦게 가는데 다행스럽게도 얘가 3학년 때 학기 중에 초급반 교육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초급반 낮에는 초급반 수업 듣고 저녁에는 온라인 강의 듣고 그리고 개장학기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얘는 휴학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연속 쫙 다니고 지금 현재 4년제 졸업장 학사학위까지 다 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죠. 자, 근데 어쨌든 현역 부사관은 그 부사관 학교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초급반 교육도 걸려 있다 보니까 초급반 교육을 거의 1년 이내 갑니다. 그래서 1년 휴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기복무 심사 들어갈 적에 무조건 고졸이다. 1차 때 고졸이고 2차 때 재수 오면 전문대졸이고 재수 없으면 2차 때도 고졸이에요. 3차 정도 되면 이제 전문대졸입니다. 자, 저희 학교 중에 이제 11기 2018년 3학년 학생 그 산업설비과 학생이 있는데 얘가 이제 중사진이고요. 똑같이 중사진이고 전차전비용으로 입대를 했고 입대 7개월 1명 말에 현역 부사관 신청을 해서 동기보다 현역 부사관을 빨리 달았고요. 무슨 이유인지 전차에서 자주포 정비로 바꿔서 임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복무 합격했고 얘는 제가 말리는 전남과학대 특수장비과 전문학사까지 나왔고 4년제 졸업장을 못 땄습니다. 아까 이현빈 하사보다 1년 선배인데 4년제 졸업장이 없어요. 뭐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원서던데 떨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이제 중학교 학생들 중에 혹시 저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여기 장교 생각하고 있는 사람 혹시 있나요? 장교? 있네요. 그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장교가 되는 과정은 총 5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다음에 학군사관 후보생, 학사사관 후보생, 간부사관 후보생 이렇게 5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인문계고등학교 나와서 일반 정규대학처럼 이제 신청해서 가죠. 그래서 4년제 대학이고 졸업과 동시에 소위 임관하면서 소위 3호봉으로 임관하게 됩니다. 대학 4년 다닌 거를 50% 경력 인정을 해서 2호봉 인정을 해서 소위 3호봉 인정을 하고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의무복무 10년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단 5년 차에 전역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5년 차에 한 번 전역 지원이 가능한데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육군 3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학교 3, 4학년 과정이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은 민간에서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2학년 이수한 사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 이제 3학년, 4학년 2년 과정을 교육을 받고 의무복무 기간은 6년이고 소위 2호봉으로 인간합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 2년 교육받은 거 50% 인정해서 1년을 인정해서 소위 2호봉으로 인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군사관 후보생입니다. 학군사관 후보생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지원을 하게 되는데 1학년 때 지원하는 걸 예비 후보생, 그 다음에 2학년 때 지원하는 걸 정시 후보생 뭐 이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예로 육군 3사관학교도 전문대 1학년 때 신청은 가능합니다. 전문대 1학년 때 신청하는 걸 그 예비생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신청하는 걸 그 정시생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생도는 우리 일반 대학을 치면 수시 모집, 그 다음에 정시생도는 일반 대학을 치면 정시 모집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육군 3사관학교, 학군사관 후보생 두 개 다. 자, 그리고 학군사관 후보생은 기본적으로 2년 4개월 복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학사사관 후보생인데 학사사관 후보생은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야 학사 학위를 받죠. 그래서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시험 봐서 장교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시험이 가능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졸업하고 나서 시험이 가능합니다. 그 의무복무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자, 그리고 이제 학군사관 후보생하고 학사사관 후보생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군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아까 군장학생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군장학생은
4년 장학생과 3년 장학생 두 가지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2년 장학생도 있었는데 2년 장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4년 장학생, 3년 장학생 두 가지가 있는데 4년 동안 국방부에서 대학 등록금을 다 대줍니다. 그 대신 군복무 기간이 플러스 4년이 됩니다. 3년 장학생은 3년 동안 국방부에서 모든 등록금을 다 대줍니다. 그 대신 군복무 기간이 플러스 3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군장생을 하면서 학군사관 후보생을 하면 5년 4개월, 6년 4개월 의무복무 기간이 생기고요. 내가 군장학생만 하게 되면 군장학생은 기본적으로 학사장교입니다. 그냥 7년, 6년의 복무기간이 생깁니다. 의무복무기간이. 저도 3학년 때 이제 제가 ROTC 2학년 때 신청을 해서 3학년 이제 입단을 하고 나니까 군장학생 숫자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국방부에서 3학년 때 신청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살짝 고민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직업군인으로 평생 할 거니까 아버지 저 군장학생 신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키워보면서 느낀 건데 넌 절대 군인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제가 군장학생 신청을 못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제가 3년 장학생 신청을 했으면 5년 4개월 했어야 되거든요. 5년 4개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버지가 말리셔서 2년 4개월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그때 3년 신청을 했는데 5년 4개월 신청된 애들이 있는데 2명 다 후회를 했습니다. 한 명은 지금 중견기업 다니다 퇴사를 했고 또 한 명은 지금 직업 경찰을 하고 있는데 둘 다 5년 4개월 하면서 굉장히 후회를 했죠. 동기들 제대할 때 3년을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군장학생이라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는 순간 복무기간이 늘어나고 무조건 해야 된다. 옛날에 저희 선배들까지는 국방부로부터 등록금을 받고 군생활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 돈 갚고 나오면 됐어요. 근데 돈을 갚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돈 갚는 거 안 돼라고 저희 때부터 돈 갚고 나가는 거 안 돼 무조건 해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부사관 후보생인데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장교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간부사관 후보생. 간부사관 후보생은 왜 장교를 하면 안 되냐면 진급이 안 됩니다. 얘는 대위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령 달면 잘할 거고요. 물론 뭐 간부사관에서 원탁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들이고 간부사관은 그냥 대위 전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위 전형. 왜 그러냐면 나머지 출신들은 다 4년제 졸업자입니다. 근데 간부사관만 유일하게 전문대 졸업 이상이에요. 제가 알기로. 전문대 졸업. 그러니까 4년제 나와도 되고 전문대 나와도 되고. 그래서 현역병이나 부사관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나 장교할래? 안 돼? 나 이미 전문대 졸업장이야. 있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전문대 졸업 이상이기 때문에 학력이 가장 떨어졌기 때문에 진급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4년제 졸업장인데 얘만 전문대 졸업장이라 진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부사관은 쪽수에서 밀립니다. 결정적으로 1년에 뭐 한 50명, 뭐 20명 이 정도밖에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부대에서 간부사관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제 동기 간부사관을 봤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훈련 다 받고 이렇게 먼저 와 있는데 저는 이제 소위 임관하고 병과학교 4개월 교육받고 그러니까 3월달에 임관해서 7월달에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제가 이제 소대장 지휘실습 갔더니 먼저 와 있는 소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인 알고 탁 주석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막 받아주더니 나중에 살짝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동기야 이러면 내가 너하고 어떻게 동기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먼저 와 있으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병과학교 교육을 먼저 받고 3월 1일자로 바로 자대 배치 받고 그러니까 병과 교육을 먼저 받고 인간과 동시에 자대 배치 받고 저희는 인간하고 병과 교육을 받고 이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간부사관 보기 힘든데 그 동기를 봐서 전문적으로 이상이 되는 게 있구나 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고 의무복무기간은 똑같이 3년입니다. 근데 어쨌든 진급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머지는 이제 육군사관학교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드리면 보이지만 군대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집단이고 신분제 사회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교 분야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육군사관학교는 삼국시대로 치면 성골입니다. 왕족입니다.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는 학군사관 후보생 정도는 진골 정도, 학사장군은 진골 내지는 평민 정도 되고요. 간부사관은 그러니까 얘가 평민이겠다.
학사사관이 뭐 6등분 정도 되고 이렇게 좀 약간 출신별로 약간의 어떤 진급의 차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장교 과정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장교 과정 중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과정이 육군 3사관학교, 학사사관 후보생, 간부사관 후보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내가 EM대학 1, 2학년을 나왔으면 육군 3사관학교 3, 4학년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이연빈 하사처럼 1, 2, 3, 4학년을 내리 싹 다 다녔으면 이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사사관 후보생 신청이 가능하고요. 내가 EM대학만 나왔다든지 1, 2학년만 나왔다든지 아니면 1, 2, 3, 4 나왔다든지 하면 간부사관 시험 봐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육군 3사관학교를 추천을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서열이 육군 사관학교는 무조건 1등입니다. 아까 이제 출신 성분 1등입니다.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다음으로 학군 사관 후보생이 2등이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3등으로 밀렸다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학군 사관 후보생, 학사 사관 후보생, 간부 사관 후보생이라는 표현을 드렸고 육군 사관학교는 생도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는 생도입니다. 생도와 후보생은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신분상의 차이점이 큽니다.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저 때는 ROTC는 뭐 돈 주고 이런 게 없는데 요즘 ROTC도 뭐 이렇게 품위 유지비 비슷한 거 돈을 주긴 하는 것 같은데 저 때는 품위 유지비 이런 것들은 다 육군 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이런 데만 주고 학군 사관 후보생은 10원 한 장 주는 게 없었습니다. 야, 그러는데 그리고 육군 3사학교 교육과정도 좀 다르죠. 육군 3사학교랑 그 육군 3사학교는 공수훈련 낙하산 타고 진짜 뛰어다닙니다. 비행기 타고 헬기 타고. 근데 나머지 출신들은 그렇게 없죠. 학군 사관 후보생 중에 한 50년 정도는 이제 최근에 낙하산 타다고 하는데 저 때까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교육과정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르다. 생도랑 후보생은 뭔가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육군 3사관학교 사관학교 아니냐 생도 아니냐 해서 좀 진급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군 사관 후보생이 진급 잘 됐던 이유가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는 육군 3사관학교는 전문대 1, 2학년 과정이었어요. 근데 학군 사관 후보생은 4년제 졸업장이잖아요. 그래서 학력에서 밀려서 학군 사관 후보생이 진급이 잘 됐는데 지금은 육군 3사관학교가 대학교 3, 4학년 과정으로 바뀌면서 학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에서 밀리지도 않고 사관생도고 하기 때문에 더 잘 나간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군 특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장교로 가게 되면 병, 부사관, 장교 세 개의 군번을 가지게 됩니다. 병 군번, 부사관 군번, 장교 군번 세 개를 가집니다. 그게 뭐가 좋냐라고 하시는 분 있을 건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세 개 나 다 해봤어. 이렇게 부사관을 적에 나도 병사를 해봤어. 병사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장교가 됐을 때는 나도 병도 해봤고 부사관도 해봤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육군 3사학교 간부사관 아니면 이제 학사장교 가능합니다. 자, 저희 졸업생 중에 유일하게 2명이 장교 과정을 통해서 육군 3사학기 장교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장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10기의 황영호 중입니다. 이 황영호 중위는 아까 이연빈 하사와 동일하게 우리 군특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충실하게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장교까지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생이죠. 자, 황영호 중위 같은 경우는 이연빈 하사와 동일하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임기제 부사관으로 된 겁니다. 금형설계가공과를 졸업했고 2017년에 이제 그 금형설계가공과 있고 18년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죠. 2018년에 전문병으로 입대해서 2019년에 구미대학교 자동차과에 입학을 하고 이제 연말에 하사임관을 했죠. 그리고 2020년에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육군 3사학교 정시생도 응시를 했고 연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육군 3사학교에 바로 입학했습니다. 역시 이연민 하사처럼 공백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상병 때 그러니까 이때는 일병 때겠죠. 이제 복무 기간이 1년 10개월이었으니까 일병 때 EMU 대학 정상적으로 진학을 했고 공백기 없이 육군 3사학교까지 논스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에 2월달에 졸업을 하고 3월달에 공병 소위로 임관을 했고 현재 공병 중위 2년차로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임기제 부사관 케이스입니다. 자, 동기생인 10기 최종혁 중입니다. 같은 과 친구입니다. 금형설계가공과입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저희가 약간 좀 추천하지 않는 과정으로 갔습니다.
현역 부사관. 자, 똑같이 2017년에 금융설계가공과 3학년이었고요. 18년에 전문병원 입대를 했습니다. 전문병원 입대하면서 현역 부사관 신청을 해서 1학기 정도에 현역 부사관 임관을 했다. 5월달로 들은 것 같은데 현역 부사관 임관을 했습니다. 수송으로. 그러니까 수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송 부사관을 하면서 EMU 대학은 황영호 중위보다 1년 늦게 2020년 구미대학교 자동차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1년 늦게 들어갔냐라고 했더니 현역 부사관 하면서 부사관학교 교육이랑 초급반 교육이 겹쳐서 갈래야 갈 수 없는 상황이라 1년 늦게 진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이제 2020년에 입학을 해서 2021년 2학년이 돼서 육군 삼사학교에 정시생도로 원서를 넣고 연말에 합격을 했고 입학을 육군 삼사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 2월에 육군 삼사학교 졸업을 하면서 자기가 현역 부사관 수송했던 보직으로 다시 이제 3월달에 소위 임관을 했고 올해 3월달에 수송 중이 1년차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육군 삼사학교를 갈 생각이 있으면 제 생각은 일단 황영호 소위 중위처럼 뭐 초급반 교육이 안 겹친다는 보장은 없는데 부사교나 부사교는 안 가니까 상관없고 초급반 교육이죠. 초급반 교육이 안 겹친다는 보장은 없는데 어떻게든 안 겹치게 가면 논스톱으로 쫙 하면서 장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타 출신 장교들보다 굉장히 장점이 큽니다. 어떤 면에서 장점이 크냐면 금전적으로 장점이 큽니다. 저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소위인데 월급이 달라요. 똑같은 소위인데. 자, 왜 월급이 다르냐면 자, 일단은 이제 ROTC나 육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학사장교 같은 경우 논스톱으로 쫙 가서 우리가 20, 21, 22, 23하고 24살 우리 한국 나이로 24살에 소위를 달게 되죠. 만으로 23살입니다. 어쨌든 24살에 이제 소위를 달게 됐는데 구특성화 과정은 이제 좀 문제점이 대학을 1년 늦게 가다 보니까 25세 소위를 단다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1년 늦습니다. 1년 병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 한 살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군 3사학교를 가도 뭐 육군 3사학교 특징이 또 나이 많은 애들이 좀 많아요. 많은데 논스톱으로 달려서 온 애보다 어쨌든 내가 한 살이 많다. 이런 이제 단점은 있는데 근데 호봉면에서는 그 우리 구특성화 과정 그 졸업생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호봉면에서는. 왜? 20살 때부터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장교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병에서 부사관 가는 건 100% 인정합니다. 호봉을. 그런데 병 또는 부사관이 장교가 됐을 때는 80%만 인정을 합니다. 경력을. 그래서 내가 5년을 했으면 1년을 까고 4년만 인정을 해줘요. 그게 조금 문제점이죠. 그러면 4년이고 이제 소위를 달면 소위 5호봉으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육군 3사학교로 내가 이제 쭉 해서 황영호 소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로 달았을 경우에는 이제 소위 5호봉이 되는데 문제는 그 공무원 보수 체계 월급 호봉표에는 소위 3호봉까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군 사관학교가 소위 3호봉으로 원래 최고거든요. 그 이상이 없어요. 없는데 특이하게 이제 병부터 한 사람들은 그걸 넘어가니까 이제 되는데 그런 경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 40호봉까지 있는데 40호봉 넘어가면 근 1, 근 2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군대는 이제 다시 1, 다시 2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3-2호봉으로 임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2호봉하고 3호봉 그 월급 차이만큼 더 플러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급을 좀 더 주는데 사실 소위 월급이랑 중위 월급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근데 그 아까 수송 중이 우리 졸업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월급 네 동기랑 월급 차이 얼마나 나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걔가 하는 얘기가 한 80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수당 때까지 다 포함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100만 원 받을 때 저는 180만 원 받는 거예요. 한 80만 원 차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4년 더 일한 그 경력으로 8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수당 이것저것 다 합쳐서 얘기하겠죠. 뭐 작게는 50에서 80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군인 경력 환산표 딱 나와 있습니다. 부사관으로서 복무 기간이 장교로 갈 때 80% 인정하고 병으로서 그 복무한 기간이 장교로 갈 때 80% 인정합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5년 근무한 그러니까 육군 산사학교에 내가 갔는데 신분이 부사관이에요. 제가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네. 자, 내가 이제 그 하사 계급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육군 산사학교 3학년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또 차이점이 납니다. 뭐냐면 민간인으로서 내가 육군 삼사학교를 가게 되면 육군 삼사학교 생도 월급을 받게 돼. 3학년 생도 월급, 4학년 생도 월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 생도 월급을 받게 됐습니다. 달달이. 근데 나는 하사 계급장을 달고 3학년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하사 월급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냥. 내가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3년, 4년, 3학년, 4학년 공부를 하면서 그냥 하사 월급을 받아 2년 동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 생도 생활 중에도 군인으로 신분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80% 다 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위 임단자는 이미 군경력 5년이고 그거를 환산하면 4년을 인정해 준다. 자, 그리고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그동안 제가 그 학교 왔을 적에 절대 장교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장교를 안 하고 직업군인 안 하고 전역한 이유가 적성에 안 맞은 이유도 가장 크지만 제가 미래 비전이 안 보여서 장교를 안 하고 제가 전역을 했거든요. 비전이 안 보여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월급은 장교가 부사관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월급은. 왜냐면 급수가 다릅니다. 부사관은 9급입니다. 하사는 9급입니다. 근데 소위 중위는 7급, 6급 정도 됩니다. 급수가 이제 달라요. 대위는 한 뭐 5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위는 급수가. 근데 원사 정도 되면 6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사 6급입니다. 그러니까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끝이거든요. 근데 장교는 7급부터 시작해서 내가 소령 뭐 이렇게 4급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 급수가 높아요. 장교가. 급수가 높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월급이 본봉이 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복무 하던 시절에 제가 보고 싶어 본 게 아닌데 옛날에 저 때는 월급 명세서를 행정반에서 뽑아가지고 그 간부들 책상 위에는 월급 명세서를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놔요. 그래서 책상에 딱 와보면 월급 명세서 와 있으니까 딱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연히 보고 싶어 본 게 아닌데 우연히 행정반에서 월급 명세서를 딱 봤는데 우리 원사님 월급이랑 제가 12월 달에 왔거든요. 12월 달에 이제 뭐 그 연가보상비랑 이런 거 다 포함됐겠죠. 12월 달에 어쨌든 우리 원사님 월급이랑 우리 이제 정비대장 그 동원사대장까지 대대장이 소령이거든요. 소령 월급 딱 봤더니 비슷해요. 근데 원사 이분은 막 20, 30년 하신 분이고 소령은 이제 11년 차거든요. 군생활 11년 차예요. 20, 30년 한 분 월급이랑 11년 하신 분이랑 월급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게 좀 차이. 아까 뭐 그래프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인이 그 장교가 월급이 센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데 문제는 부사관은 정규직입니다. 부사관은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시작을 해서 장기심사 합격하면 정규직이 되는데 장교는 정규직이 없습니다. 그냥 평생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한 이유가 비정규직 장교 안 할래 하고 나온 겁니다. 장교들은 계급 정년, 뭐 근속 정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정규직입니다. 그거 나중에 뒤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ROTC 장교들, 학사 장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내가 소령을 달 수 있냐 없냐가 고민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위관 장교들, 소위 중위 대위는 근속 정년 15년입니다. 근속 정년 15년으로 내가 소위를 인간한 시기부터 소령을 못 달면 15년하고 나가야 돼요. 저 이것 때문에 제대했거든요. 제대한 이유가 한 10몇 가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소령을 달 수 있을까? 소령 못 달면 연금도 못 받는데. 자, 그래서 우리 IMF 시대 때랑 금융위기 때 나왔던 신조어가 있잖아요. 4호정, 38선. 혹시 아시나요? 4호정과 38선. 그 4호정이라는 게 대기업이 IMF 터지면서 45세 정년에서 45살 전후로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금융위기 되면서 38선이라고 38살 전후로 다 잘라버리고 그러는데 이 4호정 38선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조직이 아주 옛날 때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켜진 조직이 장교입니다. 위관장교들은 근속정년 15년에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소령은 옛날에는 45살에 걸려 있는데 그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50세 정년으로 늘려놨습니다. 소령 정년을 50세 정년 늘려놔서 이제 5년 늘려놨는데 그런데 국방부가 굉장히 바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년 늘려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장교들은 근속 정년과 연령 정년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 연령 정년만 국회의원들이 바보같이 연령 정년만 늘리면 되냐고 연령 정년만 늘려놨어요. 근데 소령 근속 정년 24년이거든요. 이 24년을 그대로 놔둬버렸단 말이죠. 군인 인사 체계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속 정년 24년이 되기 전에 연령 정년 45살이 돼서 소령 전역을 하게 됐고 지금은 근속 정년 50세가 되기 전에 근속 정년 24년에 걸려서 한 48 정도나 이렇게 되면 제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군인은 20년이 돼야지만 군인연금 대상자가 되는데 이 학사장교 간부사관 그 ROTC가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과연 20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소령을 달 수 있을까? 그런 건데 우리 학생들은 이미 병부사관을 5년을 하고 소위를 달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대위 전역해도 됩니다. 대위 전역해도 그 대위 그 소위 중이 대위 연령 정년이 43살이거든요. 그리고 근속 정년이 15년이거든요. 근데 43살 되기 전에 근속 정년 15년이 먼저 걸립니다. 38살에. 그 일반적으로 정상이 쭉 갔을 경우에. 그런데 우리 어쨌든 졸업생들은 이미 5년 플러스 15년 하면 20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군인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군인연금법 퇴직급여에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연금을 지급한다. 바로 지급한다. 아까 저희 홍보부사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연금은 60세, 65세가 돼야 지급하는데 군인만 퇴직하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나와요. 기다릴 거 없습니다. 그런데 20년인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이 20년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하실 적에 19년 6개월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9년 6개월만 넘어가면 20년으로 보고 연금을 지급하겠다. 원래 원칙은 20년을 해야 되는데 뒤에 예외 조항으로 복무기간 계산할 적에 19년 6개월은 반올리면서 20년을 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이제 바보 같다. 진짜 너무 계속 설명하고 뭐 이거 하고 하는데도 안 들어요, 애들이. 엎어져 자고 막 그러거든요. 내가 군복무 20년이 되려면 병복무 기간을 산입을 해야 돼요. 근데 병복무 기간에 산입을 안 하는 분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병복무 기간 때 내가 군인연금을 안 냈기 때문에 일시급으로 내든지 할부로 내든지 이걸 돈을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지만 그 기간을 인정해준다.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내가 할부로 갚든 일시급으로 갚든 갚아야 됩니다. 저도 군복무 기간 할 적에 이제 퇴직금으로 일시금 받은 거를 이 학교 공부할 적에 저는 퇴직금 300만 원 받았는데 군복무 기간을 공무원 연금으로 인정하려니까 이자까지 해서 400만 원을 받나 바라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만 원을 한 번에 받다고 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할부로 12개월 할부하겠습니다 했더니 또 이자를 내려요. 그 12개월 이제 또 내라 해서 어쨌든 이자 내고 해서 다 반납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 연금으로. 어쨌든 병복무 기간 1년 6개월치를 반납을 해야 군인연금 인정을 해준다. 안 하면 그 기간을 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반납 안 하고 나 20년 돼서 퇴직할래 했는데 산입을 안 했으면 군인연금을 못 타먹는다. 20년을 했더라도.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뭐 중령 53세, 소령 50세, 대위중위 소위는 43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령 30, 근속정리 32년, 소령 24년, 대위중위 소위 15년. 요거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은 33년을 복무하고 퇴직하면 보국 훈장이라는 걸 주는데 우리 학생들은 군 특성화 과정 학생들 20살부터 했기 때문에 상사까지 가면은 보국 훈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 정년 53세이기 때문에 보국 훈장을 받으면 국가 유공자가 된다. 나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좀 길어져서 그런데 이제 짧게 최대 빨리 하겠습니다. 병장 전역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갔다가 병장 전역하고 돈 200만 원 토해내고 올해 기준으로 200만 원 토해내고 병장 전역하고 대학 가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200만 원 토해내고 병장 전역하고 취업해도 됩니다. 그래서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이왕 어차피 군대 가야 되는 거 늦게 가는 것보다 빨리 갔다 빨리 오는 게 낫다라는 의미에서 군 특성화 과정이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사 6개월 하고 빨리 나와도 되고 아니면 병 1년 6개월 하고 빨리 나와도 되고 그리고 자지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사 전역하고 되면 국방부나 학교에서 취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 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업무 협약해서 어쨌든 SK 하이닉스 저희 지금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조금씩 애들 보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협력 업체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공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뭐 부도나는 자영업자들도 많고, 그다음 건설사들도 많고, 그다음에 대기업들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을 해도 돈이 안 되더라. 15년 차인데 연봉 3,400, 3,500. 35년 차인데도 연봉 3천만 원 내외. 근데 군대에서 35년 하면 연봉 7, 8천 받거든요. 그죠? 어디 있는 게 낫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월급표입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원사 1호봉부터 쫙 있는데 군 경력에 따른 원사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1호봉 있다 해서 1호봉부터 시작하면 월급 작은 거 아니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진급을 하면 진급한 시점에서 내가 그 뒤에 경력이 얼마 되고 그 경력을 가지고 호봉을 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사 진급했을 적에 경력이 14년 미만이면 1호봉을 주는 거고요. 내가 경력이 뭐 예를 들어 원사 진급해서 20년 됐다 그러면 8호봉 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병부터 공부한 거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 절대 민간부사관에 비해서 같은 계급일 때 호봉에서 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쭉쭉쭉 올라갔을 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하면 원사 1호봉 정도 받는데 27년 공부했다 그러면 원사 15호봉을 받으면서 490만 원. 이건 본봉입니다. 본봉이고 수당이 빠진 거죠. 그래서 보통 수당이 작게는 한 100에서 뭐 많게는 200 정도 붙을 수 있습니다. 수당이 가족 수당이니 뭐니 뭐 각종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당이 100만 원 붙는다 그러면 590만 원 될 거고 수당이 200만 원 붙는다 그러면 690만 원 될 겁니다. 원사 27년. 진급은 하사로서 2년 지나면 진급할 수 있고요. 중사로서 5년 지나면 진급할 수 있고 상사로서 7년 지나면 원사 진급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렇게 최단기로 찍는 사람이 잘 없는데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사, 중사 뭐 2년, 5년 하고 바로 그냥 원사까지 노스업으로 쪽에서 15년 만에 원사 다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원사 다는데 한 20년 이상 걸립니다. 요거는 이제 국방부 전열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설명드렸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을까요?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제가 지금 뒤에 동영상 눌러놨는데 이상 없이 찍혔으면 저희 학교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군특성하고 춘천기계공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는데 거기 채널에 웬만한 영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방금 설명한 진로 영상 옛날에 2년 전, 3년 전에 찍은 영상들도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설명의 자료가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뭐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 번씩 보고 댓글 달 때도 있습니다. 예. 무도단증 3단 이상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예, 3단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특성화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직 육군으로만 못하는 건가요? 육군 사관학교 육군 통관. 이제 우리는 설명했듯이 그 입대 군이 육군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도 주특기가 전차정비, 자주포정비, 작가주차정비, 정비부대로 가는 걸로. 그래서 본인이 뭐 다른 타군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민간부사 시험 보든지 아니면 육군대에서 다른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현역 부사관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임기제 부사관 임관한 다음에 평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 평가를 바꾸면 됩니다. 그 취업하는 거예요? 그 병역특례 말씀하시는 거죠? 병역특례 하는 것보다 빨리 군대 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병역특례가 군대 가기 싫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병으로 가면 월급 3만 원 받았는데 병역특례 업체가 8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3만 원 받느니 내가 80만 원 받고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중소기업 많이 갔는데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 가도 최저임금 200 주고 병으로 가도 200 준다고 하니까 굳이 병역특례업체를 갈 필요도 없고 가장 또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병역특례업체에 입사를 해서 병무청에 신청을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합격 대기 기간이 뭐 2년, 3년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2년 대기하고
된 시점부터 이제 복무 기간 하고 중간에 논산훈련소 4주 교육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 한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병으로 빨리 1년 6개월 갔다 오고 치워버리라는 게 돈 차이도 안 나고 지금은 옛날에 돈 차이 때문에 이걸 가라 했는데 지금은 병으로 가나 병역특례업체 가나 돈은 똑같은데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전화번호 258에 그 여기 교육부인가요? 교육학교? 교육학교라는 게 아니 아까 여기 안내 거 밑에 그건 학교고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네 아까 그 혹시 거기 아, 그 사진은 안 그렇게 찍으셨나요? 카톡 네 카톡 그쪽으로 네. 문의 주셔도 되고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드릴까요? 필요하시면 여기 그 네. 아까 알려주신 번호가 그분 핸드폰 번호가 저는 두개 핸드폰 있던데 번호는 따로 안내 안 해드렸고 그군 전화번호인가요? 군 저희는 SNS만 안내해 드렸고 전화번호는 지금 안내 카카오